안녕하세요. 윤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문자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writ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를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배웠던 방법으로 여러 문자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여러 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이라는 코드, 4라는 코드, 그 외 여러 가지의 그런 문자를 계속해서 출력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개수만큼 write라고 하는 함수를 계속 써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을 이제 모니터로 출력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플러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그것을 출력해 달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면에 뭔가를 출력할 때는 문자 하나씩 하나씩 출력하는 것보다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가 여러 개를 이제 한 번에 출력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출력했다가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뭔가 코드를 많이 작성하고 있다라는 만족감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일을 빨리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내가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그 문자를 이것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 줄 수 없을까? 우리는 이제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출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버퍼를 이용하는 그런 함수 두 개가 있는데 이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문자를 하나씩 하나씩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직접 쓰는 것보다는 그런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응용된 그런 기능의 함수가 있으면 어떨까? 이 단순하게 write라든지 flush 이런 기능을 넘어서는 문자열 단위로 출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의 함수. 그게 바로 프린트 함수입니다. 프린트는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된 기능으로서 프린트 라인과 프린트 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제 차차 이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아웃풋스트림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의 기능을 응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스템.out이라고 하는 녀석은 출력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의 이름이라고 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녀석은 이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응용 객체의 이름입니다. 그 응용 객체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출력 스트림을 이용하는 그 기능을 이용하지만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얘를 간접적으로 쓰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기능을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걸 이용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출력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이 녀석 쓰게 되면 출력 방법이 이래요. 프린트 해가지고 헬로 이 문자를 단위로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그런 경험이죠.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얘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건 여기에 출력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런 실수값을 그냥 출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실수값을 출력하게 되면은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이 이 기호 그대로 출력되기를 원한다면은 사실은 이거 이렇게 출력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거 점에 대한 기호에 대한 문자 코드와 3에 대한 문자 코드 이걸 다 하나씩 하나씩 문자 코드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굉장한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은 출력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변환해 준 겁니다. 변환. 굉장히 많은 코드 변환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열을 출력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서 문자열을 기반으로 이런 형태의 화면을 출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드에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인데 여기서 출력되는 모양이 이랬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좀 더 그럴싸하게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이제 복사할 거예요. 이걸 복사할 건데 어떻게 복사하냐면은 패키지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음,
굳이 복사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의 코드를 그대로 좀 유지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사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보시면은 지금 ex1이라고 있잖아요. 그대로 ex1.io.printstring 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고, 패키지가 다르면 같은 이름의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Ctrl C, Ctrl V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출력을 위한 그런 코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출력했던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썼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알고 써야겠죠. 자, 프린트 해서 출력을 할 건데, 먼저 박스부터 그려야 되겠죠, 그죠? 자, 비읍을 입력을 하고 한자키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런 게 뜹니다. 자, 이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읍을 누르고 한자키를 눌러요. 그러면 이런 게 뜨죠. 자, 이거를 제가 복사, 붙여넣기 계속해서 쭉 합니다. 자, 이때 이 박스가 조금은 폰트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폰트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은, 그래서 폰트에 따라서 얘가 좀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길게 위아래가 좀 길죠, 그죠? 어떤 폰트 쓰게 되면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또 이어서 가는데, 이때는 또 비읍을 누르고 이렇게 하고, 보시면은 이제 위아래가 마치 직선처럼 보이죠, 그죠? 쭉 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성적 출력. 자, 이렇게 하고 쭉 가요. 이 녀석을 좀 가운데에 두고 싶다면은 이쯤에서, 자, 이렇게 하고 끝부분에 가서 다시 비읍을 누릅니다. 그리고 한자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윤곽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여기 와서 다시 또 비읍을 누르고 이런 다음에 왼쪽에 6번을 누르시고 또 이쪽도,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총점, 평균을 출력하게 한 부분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국어. 자, 아까 PPT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자,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국어 1, 2, 3이네요. 그죠? 이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국어 1, 그리고 0. 자, 이때 이제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배우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국어 0, 복사, 붙여넣기, 또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국어 2, 국어 3, 총점, 평균은 0.00. 왜 이렇게 하죠? 일단 이것을 출력하는 방법을 좀 더 얘기해야 될 게 있어서요. 그건 다음 시간에 숫자를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잘했으니까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뭐예요? 이게 화면 출력이잖아요. 이제 화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게끔, 쉽게 구분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쫙 해놓고, 성적 출력 부분이라고 이제 내가 알아보기 쉽게끔 뭔가 붙이고 싶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코드 안에다가 컴파일러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야, 이건 신경 쓰지 마. 이거는 내가 알아보기 쉽게끔 내가 그냥 뭔가 이렇게 쭉 설명을 붙여놓은 거야 라고 한다면은 컴파일러에게 무시하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 사용하는 게 슬래시 2번을 써주게 되면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컴파일러는 명령어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설명을 붙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문자 기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석 처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주석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주석 처리해주는 그런 기호가 돼요. 이 기호는 라인 단위로 주석을 할 때는 슬래시를 2번 쓰면 되지만, 만약에 이런 기호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여러 라인을 차지할 경우에는 이걸 매번 줄마다 이렇게 하면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끝은 이렇게 열고 닫는 형태의 범위 블럭을 표현하게 되면은 이 여러 라인이 주석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범위를 나타내는 녀석은 여러 라인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코드 중간에 삽입하고 싶을 때도 이런 주석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덧셈을 할 때 요거는 이렇게 첫 번째 국어 성적 뭐 이렇게 중간에 삽입할 때도 주석이라고 하는 녀석을 중간에 삽입할 때 범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좀 너무 억지스럽죠? 일반적으로 여러 라인을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먼저 프로그램 만들 때 맨 위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 정보 뭐 이렇게 뭐 작성자 뭐 누구누구 뭐 버전 몇 뭐 작성일 언제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저는 안 쓰겠습니다. 어쨌든 그 출력 부분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쭉 써줌으로 해서 코드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이 주석으로 인해서 이게 어느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서 주석을 원활하게 사용하시면은 코드를 좀 더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죠? 그렇죠. 문자를 출력해 달라고 했는데, 문자를 출력하고 나서 오른쪽에 아직 여분이 있으면은 그 다음 출력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려쓰기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계속 출력되는 거예요. 계속 오른쪽에 출력돼서 종이가 끝날 때까지, 화면 출력의 끝을 만날 때까지 계속 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됩니다. 가뜩이나 이 녀석은 그 이클립스가 제공하고 있는 가상의 콘솔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일렬로 출력됩니다. 그렇다면은 내려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그쵸, 내려쓰고 싶죠. 자, 그 내용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볼 내용이고요. 일단 오늘 우리가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를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하고요. 요 끝에다가 하나만 더 하면은 제 출력되는 내용에서 여기까지 조금 더 깔끔하게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꾸며주는 형태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가 이것을 내려쓸 수 있도록 하는 이스케이프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